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위클리 서울입니다. 반복되는 묻지마 범죄로 공포감을 호소하는 시민들이 많습니다. 탁 트인 공원은 물론이고 즐겨 다니던 산책길도 이제 더 이상 안심할 수가 없다는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건데요. 서울시가 묻지마 범죄 예방 태스크포스를 가동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진중 기자입니다. 신림동 칼부림 사건에 이어 주택가 산책로에서 벌어진 성폭행 사건. 불특정 다수를 향해 벌어진 묻지마 범죄는 일상 속 안전한 곳이 없다는 공포감마저 안겨주고 있습니다. 취객과 노숙자들이 많아 위험 지역으로 꼽혔던 서울의 한 어린이 공원. 지난 2015년 CCTV가 설치되면서 조금 나아지긴 했지만 군데군데 자리를 잡고 누운 취객들로 불안함은 여전합니다. 무서우신 분들이 많으셔가지고 좀 불안하긴 해요. 뒤에 있을 때 이렇게 뒤에서 이렇게 찍는 거 그런 것들이 불안하고 그래서 출퇴근은 그냥 차로 하고 있어요. 학교와 주택가 근처에 자리한 한 공원. 지난 3월부터 활동에 들어간 학교 안전지킴이와 자율방범대는 흉흉한 사건 이후 등하교 시간대 순찰 활동을 더욱 강화했습니다. 평상시 자주 이용하는 산책로지만 불안함은 어쩔 수 없습니다. 무서워. 저기를 못 내려가요. 무서워서. 남자들만 있으면 그냥 아니, 뉴스만 보면은 얼른 뛰어 올라갔고 맨날 올라오고 그러니까. 주민들이 산책을 즐기는 공원이지만 내부에는 CCTV 한 대 설치되어 있지 않은 데다 인적이 드문 상황에선 도움을 요청할 방법도 마땅치 않아 범죄 사각지대가 될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공원 출입구에 방범용 CCTV가 있지만 산책로 새길을 비추는 안전장치는 없어 설치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높습니다. 여기도 그러고 저 밑에 가면은 진짜 거기는 거기서 보면 세종대왕 이렇게 저 동상 이렇게 보이는 동상만 보이지 거기는 CCTV 없어. 낮에는 이제 밖에서도는 그 사람들 있으니까 좀 나은데 일요일 날은 사람이 밤에는 하나도 진짜 없어. 내가 그래도 이거 일요일 날은 없어. 하시는 일요일 날 오후에 안 나가야 저 돼. 밑에 하나 달았으면 좋겠어. 앞서 오세훈 서울시장은 관악산 등산로 범죄 현장을 방문해 범죄 예방을 위한 CCTV 설치에 대해 언급한 바 있습니다. 예상 밖 범죄에 대비해 특별 TF팀을 만들어 가동하겠다고도 말했습니다. 범인들이 범행의 어떤 그 동기가 생겨나지 않도록, 다시 말해서 범행 욕구가 자제될 수 있도록 CCTV를 최대한 많이 설치하는 게 일단 필요해 보입니다. 최근 일어났던 이런 일련의 사건들이 최대한 줄어들 수 있도록 미리 그 예방책을 강구하는 특별 TF팀을 만들어서 가동할 생각입니다. 서울시는 25개 자치구와 합동으로 시내 모든 시설 공원과 등산로 점검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등산로와 우범 우려 지역에 CCTV 등 감시 장비 확대 설치 계획도 밝혔습니다. 사건이 일어난 후 나오는 사후 약방문식 대응이 아닌 우범 지역에 대한 철저한 사전 점검과 예방 관리가 필요해 보입니다. BTV 뉴스 김진중입니다. 나도 언제든 당할 수 있다는 불안감이 커지면서 스스로를 지켜야겠다는 생각에 요즘 호신술을 배우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호신술은 괴한을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피해를 최소화하고 위험한 상황에서 빨리 벗어나는 방법을 익히는 건데요. 손성혜 기자가 호신술을 배워봤습니다. 밤 9시가 넘은 늦은 시간인데도 체육관이 호신술을 배우러 온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최근 장소를 가리지 않고 끔찍한 범죄가 연달아 발생하면서 호신술에 대한 관심이 늘고 있습니다. 최근 1, 2주 사이에 회원이 급격히 증가가 됐고요. 전체 비율이 한 30-40% 정도 증가했고. 누구든 범죄의 표적이 될 수 있다는 두려움에 스스로를 지키려는 겁니다. 세상에 어쨌든 지금 너무 많은 일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세상이 너무 험하니까 나 스스로가 나를 지켜야 되는 생각을 많이 하니까. 제가 발목을 다쳐서 만약에 그런 상황이나 그런 게 맞닥뜨리면 저는 도망갈 수가 없어서 대처를 해야 되거든요. 취재진도 생존 무술이라고 하는 크라브마가를 직접 배워봤습니다. 기본 동작인 공격에 즉각 반응하기. 우리가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본능, 움츠려드는 본능, 내가 조금 소극적으로 되는 본능 자체를 뻗는 본능으로 바꾸기 위해서 뻗는 동작을 한번 배워보실 거예요. 제일 기본적인 동작이기도 하고.
주먹을 쥐는 게 좋을까요? 피는 게 좋을까요? 손은 펼치시는 게 정답은 없지만 제 그 개념으로 봤을 때 손을 펼치시는 게 훨씬 더 확률적으로 방패를 길게 만들기 때문에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공격이 배 쪽으로 들어온다 싶으면 엉덩이를 뒤로 빼면서 상대의 팔을 있는 힘껏 밀쳐냅니다. 팔은 일직선으로 끝까지 뻗어야 힘이 많이 실립니다. 상대가 연속으로 공격하는 상황에서 방어하기. 움직여 볼게요. 움직이면서 계속 그 공간을 벗어난다는 느낌으로 계속 움직여 주셔야 돼요. 실제 상황이 아닌데도 순간 죽기 살기로 해야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칼이나 이런 날카롭고 뾰족한 거 무기를 들었을 때 그 압박감도 이겨내는 것도 필요하기 때문에 계속 이렇게 감각 자체가 무뎌지게 상황 자체에 무뎌지게끔 반복 훈련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이번엔 맞고 밀치기. 두 가지 동작이 거의 동시에 나와야 합니다. 맞고 나서 내가 손이 들어와서 밀면은 타이밍이 안 맞아요. 늦기 때문에 거의 동시에 뻗듯이 들어가셔야 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맞고 밀치고 빠르게 한번 해볼게요. 다시. 괴한이 흉기를 들고 공격한다면 일단 무섭고 죽을 것 같아도 끝까지 정신을 놓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내가 살겠다는 의지로 최대한 세게 상대방을 밀치는 게 중요한 거고요. 가방 등 소지품을 활용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괴한이 손에 든 흉기를 놓치게 하겠다는 생각으로 있는 힘껏 쳐냅니다. 칼이 들어오는 쪽으로 손을 뻗어주시면 더 이상 못 들어오게 그게 막힙니다. 다시. 상체 쪽으로 공격이 들어올 때는 괴한의 얼굴을 공격한다는 생각으로 힘을 가합니다. 흉기를 들고 나를 쫓아오는 공격에선 넓게 움직여야 합니다. 내가 움직인다고 해서 뒤로만 가도 답이 없는 게 상대방이 칼을 들고 나한테 몰아붙이듯이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뒤로 가면 뒤로 갈수록 어떻게 나는 점점 이렇게 되시 이런 상황이 이제 발생하시는 거고 뒤로 가는 게 아니고 최대한 공간을 활용해서 넓게 움직이셔야 돼요. 호신술은 괴한을 공격하는 기술이 아닙니다. 피해를 최소화하고 도망갈 시간을 확보하는 방법을 익히는 겁니다. 괴한이 뒤에서 공격해 넘어졌다면 최악의 상황이지만 이때도 포기하지 말고 맞고 밀치고 도망을 기억합니다. 발로 걷어찰 때는 배 쪽이 아닌 역시나 얼굴 쪽을 차야 합니다. 발을 최대한 길게 뻗어 괴한과의 거리를 넓힙니다. 이 모든 동작은 순식간에 빠르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도망가는 게 우선이지만 그럴 수 없는 상황이라면 자신을 보호하는 기술을 익히는 게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합니다. 호신술을 연마한다면 평소에 꾸준히 단련해서 위급 상황에서 즉각 반응할 수 있을 정도로 기술을 갖추는 것이 좋고요. 평소에 주의를 기울이고 조심하는 습관도 들여야 하는데요. 호신술을 직접 배워봤는데요. 처음에 가졌던 막연한 두려움이 줄고 위험한 상황이 어떻게 해야 할지 그림이 그려졌습니다. 하지만 다시 있는 국물입니다. 호신술은 어디까지나 자신을 단련하고 최악의 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라는 걸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기자가 간다, 소송입니다. 신분당선 서북부 연장 사업이 예비 타당성 조사에서 탈락했다는 소식 보도해드린 바 있습니다. 예비 타당성 조사는 정부 예산이 500억 원 넘게 들어가는 대규모 사업의 경제적 타당성을 검증해 사업 추진 여부를 판단하게 되는 건데요. 신분당선 서북부 연장 사업이 이 단계를 넘지 못한 겁니다. 서울시는 연신내역을 지나는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GTX-A와 지하철 3호선과의 노선 중복, GTX-A 노선 개통을 앞둔 시점에서 2조 원이 넘는 비용의 투자 우선순위 문제 등을 주요 원인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지역 주민들은 10년 희망 고문을 하더니 제대로 찬물을 끼얹었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손성혜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신분당선 서북부 연장 사업이 처음 추진된 건 지난 2013년입니다. 5년 뒤 삼수 끝에 예비 타당성 조사 대상에 선정됐지만 중간 점검에서 경제성이 낮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이대로 사업이 무산될 뻔했지만 2021년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포함되면서 다시 살아났습니다. 서울시는 기존 사업 계획을 철회한 뒤 7개였던 정차역을 10개로 변경해 예비 타당성 조사를 다시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사업 타당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예비 타당성 조사 문턱을 넘지 못한 상황. 주민들은 허탈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11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참 많이 뛰어다녔고 많은 사람을 만났고 많은 이야기들을
했습니다. 대한민국의 그 예타가 이렇게 이 타이트하고 철저하게 이루어지는지, 이게 왜 서북부 은평 구민한테만 이런 이 명확한 잣대가 이루어지는지 심히 유감스럽고, 지난 10년간 수많은 정치인들의 희망 고문에 속았다며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양당에서 같이 공동으로 서울시장 후보와 대통령 후보 두 분이 공동 공약을 한 거 아닙니까? 당연히 우리 주민들은 90%의 확률 속에 희망을 가졌던 거죠. 근데 보정도 아니고 완벽한 드롭으로. 김미경 은평구청장은 신분당선 서북부 연장 사업은 대통령과 서울시장의 서부권 대표 공약이었다며 유감을 표했습니다. 그러면서 은평에는 국립한국문학관, 국제빙상장 등 대규모 시설이 차례로 들어설 예정이라 신분당선 연장이 절실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신분당선 서북부 연장 노선은 통일로 교통 혼잡 완화, 강남북 균형 발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라며 새로운 노선을 마련해 조속히 사업을 재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주민들은 대안 노선을 마련해 사업을 재추진하겠다는 건 기약 없는 희망 고문을 시작하겠다는 것이라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다른 대안 한번 찾아보겠다. 10년을 그렇게 얘기해 왔지 않습니까? 4차에서 드롭이 되면 다시 해가지고 5차에 실리고 그 5차가 수행이 돼서 예타가 들어가려면 최소한 5년이 걸립니다. 그리고 그것이 실행되기까지 또 10년의 세월을. 신분당선 서북부 연장 사업은 10년 가까이 지지부진하다 사업 계획안 철회와 수정이라는 우여곡절 끝에 예비 타당성 조사를 다시 받게 됐지만 끝내 같은 이유로 자초됐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손성입니다. 네, 만화 검정 고무신 하면 특유의 모습을 가진 기영이, 기철이가 가장 먼저 떠오릅니다. 이 검정 고무신을 그린 만화가의 이름 혹시 알고 계신가요? 안타깝게 얼마 전에 세상을 떠난 고 이우영 작가입니다. 그의 삶의 흔적을 통해 만화 검정 고무신을 새롭게 만나볼 수 있는 추모전이 지역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서주헌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방학을 맞아 신난 기영이의 모습이 흥미롭습니다. 자로 칸을 그리고 대사를 오려붙이고 몇 번을 고친 흔적까지 작가의 생각과 고민이 그대로 느껴집니다. 이 그림은 우리에게 익숙한 만화 검정 고무신이 탄생한 1화 첫 페이지의 원화입니다. 만화 검정 고무신을 그린 고 이우영 작가의 추모전이 이곳 노원구 경춘선 숲길 갤러리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작가는 51년 인생 중 30년을 만화가로 살았고 또 그중 절반은 검정 고무신을 연재했습니다. 우리나라 주간 만화 잡지 최장 연재 기록을 세우고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언제부턴가 그는 기영이 기철이를 그릴 수 없게 됐습니다. 2008년 맺은 저작권 계약이 문제였습니다. 지금도 소송이 진행 중인 상황. 그러나 그는 올해 3월 우리의 곁을 떠났습니다. 만화가로서는 최고였다고 저는 지금은 말할 수 있어요. 남편으로서는 이 상황이 점수를 많이 줄 수는 없지만 만화가로서는 최선을 다해서 살다가 만화 때문에 떠났구나. 나는 그림 그릴 아빠가 사라졌지. 이번 전시에서는 45권의 검정 고무신 단행본 전권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모두 전국의 중고 책방을 수소문해 구한 소중한 책들입니다. 23점의 원화는 이번에 처음 대중에 공개됐습니다. 자료들을 통해서 이우영 작가의 삶을 이제 되돌아보는 시간을 좀 가지시면서 이 작가의 삶이 검정 고무신에 이렇게 녹아 있구나, 검정 고무신에는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구나를 같이 좀 느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모님에게 자랑스러운 아들이었고 좋은 남편이자 세 남매의 아버지였고 언제나 검정 고무신의 아빠였던 고 이우영 작가. 그를 기억하는 공간에서 기영이와 기철이의 모습은 평소보다 더 익숙하게 다가옵니다. BTV 뉴스 서주헌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서울시가 앞으로 산지와 어종을 불문하고 모든 종류의 수산물을 대상으로 매일 표본 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시는 일본 후쿠시마 제1원전의 오염수 방류에 대응하기 위해 수산물 안전 확보를 위한 4대 방안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가락시장 등 주요 도매시장에 유통된 수산물을 대상으로 매일 방사능 검사를 실시합니다. 당초 수입산에 한해서 진행하던 검사 대상을 국내산 수산물까지 확대한다는 겁니다. 서울시는 또 산지와 어종을 불문하고 대형마트와 전통시장에서 판매되는 모든 종류의 수산물을 대상으로 표본 검사를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수산물과 수산물 가공식품에 대한 안전성 검사 결과는 식품안전정보 또는 서울시 농수산식품공사 누리집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공개됩니다. 서울시는 일본산 수산물을 취급하는 음식점과 판매업소를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 의무 대상 수산물에 대한 특별 점검에 나설 계획입니다. 은평구 녹번역 인근 지역이 국토교통부가 추진하는 공공재개발 예정지로 지정됐습니다.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은 정비사업 추진이 어려운 도심 노후 지역을 공공주도로 빠르게 개발해서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인데요. 국토교통부가 24일 발표한 예정지구는 녹번역 인근과 신길 15구역, 사가정역과 용마터널 인근 등 모두 4곳으로 녹번역 인근 역세권의 공급 규모는 170여 세대입니다. 후보지로 지정된 곳에서는 14일 동안 의견 청취를 거치게 되고 주민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게 되면 본지구 지정 절차를 밟게 됩니다. 서울시가 다음 달 1일부터 아이를 낳은 모든 산모에게 산후조리 경비를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은 소득 기준 없이 7월 1일 이후에 출산한 산모로 서울시에 출생 신고를 하고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서울에 거주해야 합니다. 지원 규모는 출생아 1인당 100만 원으로 쌍둥이는 200만 원, 세 쌍둥이 이상 산모에게는 300만 원이 지원됩니다. 지원된 산후조리비는 산모와 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또 의약품 구매, 체형 교정, 산후 우울증 검사 등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 달 15일 양천구 해누리타운에서 취업박람회가 열립니다. 이번 박람회에는 채용 계획이 있는 20개 기업이 참가해 직무 토크 콘서트와 채용 면접, 구직 상담 등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박람회 참여 대상은 취업 준비 청년 200여 명으로 접수는 다음 달 14일까지 양천구 홈페이지를 참고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